자,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XRP 투자자들에게는 홀딩, 돈버가 미덕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SEC와의 소송 리스크를 견뎌내고 버티느라 정말 지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투자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몰라요. 현재 시장은 XRP 홀딩의 시대는 끝났다. XRP 가격 상승만 바라보던 전략에서 벗어나 이제는 XRP를 어떻게 활용해서 복리로 불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왜 이런 선언이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99%는 모르는 XRP의 진짜 사용법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XRP 커뮤니티는 오래전부터 XRP를 단순한 시대차익 수단이 아닌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열쇠로 표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의 비전은 분명하죠. XRP가 국제 송금과 가치 이동을 지탱하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레일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단순히 묻어두고 기다리는 전략이 전부였는데요. 때문에 이제는 그 비전이 현실로 가까워지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더 이상 XRP를 지갑에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내 자산을 불리는 열쇠로 사용해야 되겠죠. 이제 XRP는 가격 상승만 바라보는 자산이 아니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인프라 자산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부터 보시면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홀드는 XRP를 더 이상 그냥 보유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고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이 정말 파격적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급여 직접 입금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월급을 업홀드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그 입금액의 4%를 XRP로 캐시백을 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월 500만 원을 입금한다고 가정한다면 20만 원 규모의 XRP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별도 매수 없이도 자동으로 XRP 보유량을 늘려주면서 잠자고 있는 월급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보상 시스템인 거죠. 두 번째로는 크립토카드 리워드입니다. 이 리워드는 신규 발급 시 첫 90일 동안은 모든 결제 금액의 최대 6%를 XRP로 돌려준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늘 일상에서 쓰는 커피나 마트에서 장을 본다든지 그런 모든 결제에서 결제 금액의 일부가 자동으로 XRP로 적립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렇게 쌓인 XRP는 다시 가격 상승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 활동이 곧 투자 활동이 되고 복리 효과까지 노리게 되는 구조가 탄생한다는 거겠죠. 물론 아직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긴 하지만 곧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해당될 거라는 건 규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XRP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건 실생활 소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탈중화 생태계에서도 XRP의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첫째로 플레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자 수익인데요. XRP 자체는 스태킹이 안 되지만 리플사가 투자한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해 XRP를 담보로 맡기고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대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로 XRP 레저 AMM 도입입니다. 이 AMM이란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라는 뜻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알고리즘이 가격을 정하고 거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요. 2024년 메인넷의 AMM이 네이티브 기능으로 추가되면서 XRP 홀더들은 XRP 레저 덱스에 유동성 풀의 XRP를 넣어두고 다른 토큰과의 거래가 발생할 때 수수료의 일부를 이자처럼 받아서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XRP AMM은 영속 경매 메커니즘을 탑재해서 유동성 공급자가 겪는 영구적 손실을 줄여주는 구조인데요. 즉 XRP 레터에 풀을 제공하는 홀더들은 더 안정적인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현재는 보유의 시대에서 활용하고 생산해내는 시대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기술적 활용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제도권의 변화입니다. 기관 자금 유입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요. 첫째, 규제 환경의 대변화입니다. 신임 SAC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편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백악관 역시 SAC와 CFTC 등 기관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즉각 허용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지난 과거에 불확실성을 유발하던 소송과 법정 대응은 사라지고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XRP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핵심 토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둘째로는 XRP 현물 ETF 출시 임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아니지만 바네크와 프랭클린 템플턴 등 규모 있는 월가 기관들이 이미 XRP 현물이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렇게 캐나다와 브라질에서는 이미 출시된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XRP ETF의 초기 자금 유입 가운데 60% 이상이 기관의 몫으로 파악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명시상부하게 XRP가 규제된 금융시장과 연결된 자산으로 결정되고 있는 거죠. XRP는 국제 송금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토큰화 RWA의 핵심 허브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에 다목적 토큰 표준이 도입되면서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거의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에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어요.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짤 필요도 없이 XRP의 내장 기능만으로 발행, 관리, 거래가 처리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선호하는 준법성을 갖춘 토큰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사가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RUSD를 XRP 레저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네트워크의 스테이블코인 총 발행량은 이미 1억 8,500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XRP 레저가 미래 구명의 핵심 인프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XRP는 더 이상 오를 코인이 아니라 실세용 기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리플의 국제 송금망 거래량은 분기당 41% 넘게 급증했고 심지어 마이크로 스태티처럼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XRP를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미국 성장 기업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규제, 기업 수요까지 모두 XRP의 가치를 재점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지갑에 묻어두고 인내하는 보유의 시대는 저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XRP를 활용해서 복리 수익을 만들고 일상 소비 속에서 XRP를 모으는 활용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XRP의 진정한 잠재력은 사용할 때 빛을 볼 거예요. 다가오는 새로운 금융 질서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XRP를 움직이는 자산으로 바라보고 전략적인 투자 자세를 취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리플의 비중을 조금 더 싣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인 시장은 어땠나요? ETF가 나오기 전과 규제가 명확하게 잡히기 전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통이었습니다. 남들은 뭐하러 그런 데이터 따위에 돈을 쏟아붓냐고 손가락질을 했고 그냥 허상의 돈일 뿐이라며 비난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정말 180도 바뀌지 않았나요?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제도권 자산이 되었고 암호화폐 규제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며 명확해짐에 따라 지금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일부 종목들은 안전 자산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플은 단연 특별한 코인인 거죠. 최근 지니어스 법안으로 리플의 RUSD가 제도권 자산 반열에 들어가고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마저 리플의 기술력을 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이미 몸집이 커져버린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상승률과 수익률을 실현시켜줄 수는 없겠죠. 실제로 대형 기관들의 투자도 메이저 코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리플이 상승할 때 항상 뒤쫓아오는 후속 코인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시장에선 언제나 메이저 코인들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들은 늘 있었죠. 다만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이거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는 카드화 통신에 의존한 채로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결국은 손실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정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메이저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은 메이저 종목들이 아니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4,400% 상승하고 오라코인은 무려 3,300%의 대폭등을 보여줬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진짜 기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흐름을 어떻게 읽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냐 모르시고 모르실 수도 있죠. 사실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들으시고 나면 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의 자금을 추적하면 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주도하고 매집하는 그 테마를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과거와는 다르게 그 규모가 커진 만큼 더 이상 개인들의 자금으로는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의 유입이 그 판도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작년 2014년 비트코인 현물이 ETF가 출시되기 전만 해도 그 누구도 비트코인이 1억을 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ETF가 본격적으로 승인이 나고 출시되면서부터 비트코인에는 미친 듯한 기관 자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불과 2달 만에 8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뛰어버렸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기관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블랙록, JP모건 같은
월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앞다투어 선점하고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요? 바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블랙록이 주도하는 비들 펀드에 속해 있는 온도 파이낸스는 초기 상장 대비 1000%를 올리며 RWA 테마에 대장주로 올랐습니다. 그 밖에 RWA 테마 코인들도 수백 퍼센트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럼 도대체 이 RWA가 정확히 뭐길래 주요 기관들이 눈독을 들이며 막대한 자금을 쏟고 저런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는 말 그대로 현실에 있는 자산인 건물, 금, 미술품, 채권 등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와 블록체인 위에서 조각조각 나눠 투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도 건물에 대한 지분 등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 현실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이 필요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고급 금융 자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막대한 자본을 가진 소수들만이 접하던 시장을 우리 같은 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전 인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시장의 규모를 키울 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소수 자본가들 참여했던 시장인 만큼 그 시장은 규모가 커지더라도 명확한 한계가 있었죠. 근데 RWA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시장의 규모가 수십, 아니 수백 배 이상까지도 커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거대 기관들이 시장의 판을 크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단순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본질적인 시장을 키움으로써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이 RWA는 스테이블 코인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RWA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달러와 국채를 담보로 가치를 유지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즉 구체 자체가 RWA인 만큼 RWA가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이자 담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진입함으로써 기관들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지금 RWA 생태계는 더 확장되면서 기반이 탄탄해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까지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RWA는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질 거라는 건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RWA 코인 중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랙록, JP모건 같은 월가의 주요 세력들 같은 기관들의 자금이 흐르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6개월간 월가의 자금을 추적하면서 찾아낸 한 가지의 RWA 관련 코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현재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운용사들도 은밀히 매수하고 있는 코인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5000% 아니 10,000%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 가격도 원화로 160원 정도로 아직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 코인입니다. 충분한 시드가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코인명을 가려 놓았는데 유튜버 정책상 코인명이 공개될 경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려 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명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보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이 나오면서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오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설문이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한 분 한 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파란색 링크가 나오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신다고 해도 안 받아요. 그저 다만 요즘같이 시장이 힘들고 살기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주고 싶다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을 제작할 때 큰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심하셨다면 바로 투자를 하시기보단 충분한 정보 수집과 공부를 통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잔혹합니다. 앞으로 남은 2025년도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